한국방송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6개월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이오엔텍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됩니다. 12월부터 홍콩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편 운항됩니다. 존니 행정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연설을 통해 경제복지 정책은 물론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이 주최한 국경일 행사가 어제 콩레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콩 정부가 6개월에서 5세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엔텍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시노백 백신의 경우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영유아에게 허용된 바 있는데요. 다만 바이오엔텍 백신 제조사가 최신 임상 데이터, 안정성 보고서, 품질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투여량은 성인의 약 10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를 동반해 연말에 출국하려는 학부모들에게 특히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항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탄절 즈음 출국을 계획 중이라면 11월 초 1차 접종 후 12월 초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홍콩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편 운항됩니다. 대한항공은 12월 16일부터 홍콩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현재 주 7회에서 11회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한 번 밤 12시 이후에만 운항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낮 시간대 인천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것은 약 34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월, 수, 금, 일 주 4회 낮 12시 35분에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이에 맞춰 오전 8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홍콩행 항공편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주 5회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역시 12월부터는 항공편을 주 7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존니 행정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연설이 있었습니다. 홍콩인들의 시민의식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한편 안정적인 밝은 미래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경제와 공공복지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심천 서부 국경 간 철도를 포함해 각각 3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세와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혁신기술연구부문 인재 채용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가 홍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 바,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라이브 공연이 허용되는가 하면 테마파크에서 야외 식사 또한 가능해집니다. 라이브 공연의 공연자는 일주일 이내에 2회에 걸쳐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관객은 공연 하루 전 실시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연 내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모임 인원수 제한 범위도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완화됩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시판 중인 어린이용 치약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치약 브랜드에서 산성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면 pH 레벨은 기준 대비 낮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엘맥스, 닥터브라운, 탐스 브랜드의 치약인데요. 위원회는 산성도가 높은 치약을 사용할 경우 치아 표면을 약화시키고 마모시키는가 하면 충치 예방 효과도 떨어져 유아의 치아 및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조류인 가공김의 섭취량을 줄일 것도 권장했습니다. 대다수 제품이 요오드를 과다 함량하고 있어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판 중인 27개 브랜드의 가공김 제품 모두에서 요오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았고 전 제품 금속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70%는 나트륨 수치가 40%는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 전 세계 명문대학 100위 안에 홍콩 소재 대학교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타임즈 고등교육이 발표한 세계 대학 랭킹에 따르면 홍콩대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31위를, 중문대는 4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고 과기대는 58위, 이공대는 12계단 오른 79위, 시티대는 무려 151계단 오른 99위를 기록하며 크게 선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위원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존 37.5 홍콩달러에서 40 홍콩달러로 약 6.7%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행정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이후 4년간의 동결 후 첫 임금 조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여행 규제 완화로 항공편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700편과 1,200편의 신규 항공편을 포함해 50만 석 이상의 항공편 좌석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항공편의 목적지는 주로 일본과 런던입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특히 일본행 비행기의 경우 예정된 구간 외에 추가 운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2달간 오사카, 도쿄, 사포로를 방문코자 하는 여행객을 위해 약 14만 개의 좌석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인 소식입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이 주최한 2022 국경일 행사가 어제 콘레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백용천 총영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과 홍콩 간 교류가 더욱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 대표로 참석한 폴람 법무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은 홍콩의 5대 교역 국가이며 K-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의 인기가 높아 앞으로도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 홍콩 한국문화원은 11월 19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 현대 도자와 공예를 알리는 2022 파인아트 아시아 홍콩 연계 한국 도자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22 한국 10월 문화제 주요 행사 중 하나인데요. 홍콩 최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파인아트 아시아의 한국 도자관으로 참가 후 진행되는 후속 전시회입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홍콩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격리가 폐지됐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과 농림부가 홍콩 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후 이뤄낸 쾌거인데요. 이로써 5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항 검역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별도의 검역 격리 없이 반려견, 반려묘를 인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 정보는 주 홍콩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제홍콩 한인 선수단과 경기 임원 41명이 참가했었는데요. 홍콩은 말레이시아, 독일과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니스 남자 복식 경기에서 양근모, 심상훈조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홍콩 한인체육회는 오랜 기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봉사해온 6인을 선정해 표창장과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주 코트라 정보, 홍콩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장윤영 변호사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승권 원장의 생활 칼럼, 이번 주는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샤틴으로 떠납니다. 가을 산책과 나들이에 어울리는 홍콩 문화박물관, 채공사원, 템폴드 공원, 중문대 캠퍼스, 그리고 낭만적인 자전거 코스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이린의 부동산 정보는 빅토리아 피크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아름다운 아파트 미드레벨 힐스보로우 코트를 만나봅니다. 이사 화물과 일반 화물의 차이점, 한국 세관에서 면세 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번 주 물류 이야기를 통해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국제 택배 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한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균 최저 기온은 22도, 평균 최고 기온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초 사이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양은 많지 않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였습니다. 고맙습니다.